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미국 증시는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국내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가운데서 주가가 내려갔었지만 주가가 맨 끝에 고점을 찍을 때는 현재 나타나는 상황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걸 오가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찍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장이 만약에 설령 고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도 깨 올리라고 그러죠. 작은 거 두 개는 큰 거 하나를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21평선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방금 우리 사회자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21평선이 외봉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장세는 결국은 다시 들어와야 된다. 다만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또 항상 저희가 일부 방송을 드린 다음에 2부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대로 잘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타이틀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 삼성전자 대 에코프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하, 이것 봐라. 근데 이번에 주가가 움직일 때 판이 바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판이 바뀌었을 때는 어떨 때 판이 바뀌었다고 그러냐면은 큰 대사장을 봤을 때 처음에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장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금융장세다라고 하죠. 이렇게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2단계 상승을 줬을 때, 즉 실적 장소 갔을 때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모님 여기 불판 좀 갈아주세요. 우리가 고깃집 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움직였던 장세 이제 끝이 났고 지금부터는 실적을 중심으로 한 장사가 됐을 때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랏 이것 봐라. 이 짧은 장에서 약간 판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로 대별되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제는 반도체의 독주가 이어질까요? 그럼 2차 전쟁은 완전히 죽었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결자 해지 전략.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장은 결국은 떠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뜰 것이냐 했을 때는 하나는 존. 이 정도면 얘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 들어가도 돼 라고 하는 존 매매, 지주대 매매가 있고요. 그거보다 앞에서 떴을 때는 얘가 주가가 돌아갈 때 신호 매매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존 앤드 신호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의 명인도 막연하게 예측만 했다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10조 이상의 돈을 까먹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한번 보이게 될 겁니다. 와,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까먹었어? 이게 항상 예측과 대응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바로 대응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결자 해지 전략입니다. 얘는 왜 굉장히 중요하냐? 지금 주가가 저점대에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올라갈 때 부위험이거든요. 그럼 너 올라갈 때 어디가 꼭지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매도에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용서가 가능한데 다음에 올라가서 매도 실패할 때는 거기 용서가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뭐냐? 오케이, 결자 해지 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대응만 하면 너무 쉽습니다. 과연 결자 해지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 장이 위로 올라가다가 꺾어질 때 내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남들보다 딱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딛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빅픽처의 그림으로 봤을 때 최소 이 장세는 내년 사이에는 뭔가 하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또 아무리 있을 때 여러분들 올해 장세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분명히 좋은 장세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은 하나만 더 여기다가 얹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우리가 뜻하는 대로의 수익률을 만약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도 이 장의 기회는 내년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원컷으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자 해지란 무엇이냐? 혹시나 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 아직까지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결자 해지. 저는 사실 아침에 이렇게 방송할 때
저희 사회자분이 앞에서 서머를 해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 오바드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30분봉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거 참 기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자, 먼저 실제 팩트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항상 저희가 여기서 빅픽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로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은 제가 예전에 12시 정도에 방송이 있어서 그때 뭐 그냥 TV만 틀어보면 나왔지만 이제는 그 방송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애프터 서비스 찾아간다고 했죠.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방금 얘기했던 513 바디 크로스는 바로 여기서 나왔죠. 여기 지금 보시면 주가 올라가다 꺾어졌을 때 양쪽이 두 개가 빨간 바가 두 개가 있었죠. 이걸 우리가 매수의 올킬 구간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가 무너질 때 여기가 바로 매도의 맥점이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두 개가 다 파란색이 있을 때 이거는 매도의 올킬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요 날,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513 바디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바방 하고 3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돌파가 매수이고 붕괴가 매도예요. 어딘가 돌파는 매수이고 붕괴가 매도고 가는 방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때 5일선 바디에서 얘가 한 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날보다 그 전날 여기 음봉 나오죠. 이 코삭도 마찬가지로 밑에 하락으로 조정받던 날이었는데 수요일날이 아닌 화요일날 여기 지금 화면에 그대로 끌고 왔는데요. 애프터 서비스를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장중에 보시면 이제 하단은 주목할 구간. 이게 저희가 화요일날 나갔던 제목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쁘시면 이 안에 들어와서 뭐 이거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거 안 들어도 된다. 내가 조금만 공부만 해놓으면 그냥 타이틀만 알면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는 하단은 주목할 구간. 여기서 그러면서 방금 우리 사회부장이 얘기했죠. 이게 지금 5띵띵은 나왔는데 20이 외봉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20이 아직까지 안 온 상황. 뭐가? 20띵띵이 안 왔다는 거거든요. 20TT가 안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구간인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오늘이냔 말이죠. Why? 내가 why, 왜 그런지를 모르면 나는 다음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런지를 알면 나는 그때부터 부가 쌓아가는 겁니다. 왜요? 주가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사이클이에요. 이게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다음에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놓쳤어도 내가 학습하고 이걸 경험하면 다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결자 해지. 얘가 5일선을 깨면서 뭉개졌어? 그래. 그럼 다시 여기 올라갈 때 시작될 거야. 진짜 얘가 위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강조드린 하단은 매수 플레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어떤 것이 헷갈리냐면 보세요. 오늘 미증시 조정에도 반등 이유 보세요. 얘가 이 전날 화요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이게 정말 방송용으로 그냥 편하게 사용했으면 진짜 좋은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방송용으로 적당한지 몰라서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뭐 XXCC나 마찬가지인데요. 결코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부하지 않은 투자자한테 시장은 돈을 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화요일장은 월요일에 미국 증시를 반영해서 지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빵 하고 떴거든요.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그럼 이제 오늘 화요일날 주가 올라가겠구나라고 기다렸었는데 뭐를 두드려 맞았냐면 음봉을 두드려 맞았죠. 사회자분. 네. 이게 음봉을 두드려 맞았다는 것은 아침에 붕 떠놓고 끝에 가서 어떻게 끝났다는 겁니까? 쭉 내려가서 끝났다. 한마디로 하면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이 뜨는데도 우리가 안 뜨네? 그럼 낙담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이 더 웃깁니다. 그 다음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주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빡 들어갔을 때는 주가를 확 두드려 맞더니만 그 다음날 양봉을 강하게 해줬죠. 오바디가 나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수요일날 시작할 때는 미국 증시는 빠졌었어요. 어떠세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게 바로 예측과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측은 오늘 뜨겠지 그래도 두드려 맞고 오늘은 큰일 났어 그런데 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신호가 양쪽이 고드러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봉에서는 오바디로 난 지금 가. 시세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얘가 결자해주로 오바디가 올라가는 구간이 여기서 딱 나타났고 이미 그러한 것들이 요새 여러분들 촌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돼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매매 로직을 가지고 얘가 얘들은 오히려 악재에서 사버리는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털어버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터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빨래를 하면 쭉 짜지 않습니까? 그 매물을 쫙 짜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부님들 이 빨래 쭉 짠 다음에 그냥 빨래를 거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펴놓고 고개를 돌리고 한쪽에다가 탁 마지막으로 제끼는 과정을 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은 진짜 뭐뭐치시다라고 할 정도로 이걸 내가 똑같이 내가 공부해두지 않으면 나는 깨지고 당한다는 겁니다. 그 바닥에서 30년 이상 굴렀습니다.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어떨 땐 코뼈가 깨지고 어떨 땐 뒤통수가 깨지고 항상 이런 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날 바로 오늘 아침에도 뜨겁게 저희 아침에 방송을 지켜주신 저희 찐팬분들은 바로 요날 화요일날 여러분들 오늘부터예요. 얘들이 요지랄 하고 있지만 오늘부터입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켓에다 제목도 이렇게 뽑았던 이유가 바로 또 오른쪽 그림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좋은 노하우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30분봉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1, 항상 파동의 카운팅은 고도나 대들 때 파동을 카운팅 하거든요. 여기가 1, 여기가 2, 3, 4, 5 마지막 파동이죠. 이거 아주 많이 쓰는 파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지수가 작년 6월 달에 녹색 캔들에 들어온 이후에 녹색 캔들에서의 매수 플레이, 그 다음에 밑에 2155에서의 부력조사 매수 플레이, 그 다음에 연말에 배당 나갔을 때 매수 플레이를 들어갔을 때 그때 여기가 저층 아파트라고 봤을 때는 월봉으로 그걸 찾아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일봉상에도 하나가 있었죠. 61평선이 몇 파동이 있었죠? 5파동. 그렇습니다. 영어 한마디 될까요? That's right. Exactly. 내가 조금만 신경만 쓰면 얘가 우리가 보통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파도로 카운팅하면서 얘가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 60선이 5파동이거든요. 얘가 1선이 5파동을 줬는데 이 5파동은 뭐랑 동격이다? 5파동은 TT와 동격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에서 얘가 네가 드디어 5파동 왔구나. 그 다음서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도 여러분께는 제가 빅픽시 그림을 그리들고 항상 AS를 찾아가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제목이라도 보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얘가 결국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얘가 내가 어떤 주가의 흐름이나 모든 가격의 흐름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특히 매도의 원리를 아시려면 절대 놓지 말고 하나를 뿌려놓으셔야 했던 강조를 했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유가 그래프였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보시죠. 이게 시세가 위에서 꺾이는 과정입니다. 여기 지금 1번서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저 모양입니다. 사실 먼저 나타날 때 여기 음포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있는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확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번에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을 보면 전부 다 위에서 음포선 혹은 우리가 보통 석별형이다라고 하는데 금속 꺾어진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자, 근데 진짜 우리가 봤을 때 큰 맥을 잡을 때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가가입니다. 근데 장은 이렇게 안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장이 끝날 확률은 49%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도대체 51% 어떻게 되냐? 최소한 그 옆에 2번의 그림을 보십시오. 2번의 그림을 보면 얘가 20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줘야 그래야 두 번째 꺾어지는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얘가 오띵띵이라는 패턴의 모습을 줬어도 결국 20은 외봉이고 결국은 어디선가 떠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금 종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진짜 디 엔드 완전하게 장이 끝날 때 어떻게 하냐면 대세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뭐가? 수급선이. 이렇게 수급선이 녹색이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이 모습을 줘야 드디어 완전히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 M파동 실리평이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하나를 턱하니 걸어놓으시죠. 특히 여러분들은 매수는 잘하더라도 매도는 진짜 어렵잖아요. 카운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를 걸어놓고 매매하셔야 좋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지금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어랏, 그런데 보통 주도주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올라갈 때 보니까 주도주가 바뀌어서 올라가죠. 2차 전지는 주말에도 약간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강ем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상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딘가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세 종목의 그래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위에 게 일봉입니다. 자, 제가 별도로 드리는 방송에서 소위 뒷구턴 나왔죠? 20 이렇게 뒷구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여기서도 훅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기서 살짝 쌍으로 꺾을 때, 오띵띵이죠. 쌍으로 꺾을 때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옷을 이렇게 꺾을 때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요 빨간 21평선이 올라가다가 옆으로 깁니다. 기간 조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내가 없으면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얘가 내려갈 때마다 얘가 매수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얘기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아마 무료 공개 강의에서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서 바바방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엔비디아는 계속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여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밑에 게 주봉인데요. 얘가 여기 모양을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V점을 올렸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그러니까 대략 제가 중간으로 봤을 때는 311달러 정도였는데 얘를 한번 올라가면 어디서 치열한 접전을 볼 가능성이 굉장하면 350달러에서 어떻게 되는 걸 한 번씩은 봐줘야 된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뒷구턴 장세에서 올랐습니다. 자, 근데 한 장의 그림 갖고는 부족하죠. 하나 더 보시죠. 마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뒷구턴. 항상 주고 올라갈 때 이게 상승파도입니다. 뒷구턴,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있고 조정을 받았을 때 역시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많이 남았죠. 아직 고점까지는 주봉의 모양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라가 있고, 마지막 하나, 구글 하나 더 보시죠. 구글. 그죠? 어떻습니까?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상 상방 패턴 주면서 올라가고, 얘는 저 꼭대기에서 아직까지 많이 멈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종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QQQ, 그러니까 나스닥이죠. 나스닥의 ETF QQQ인데 20 상방의 모습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 지금부터 갈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을 보니까 석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죠. 얘도 주가가 뒷구턴 다음에 여기까지 위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올해 장세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는 안 좋을 거야.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고평화당해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화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지만 미국은 한번 폭락을 줄 거야. 뭐 이런 논조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저는 거기에 1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여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평화당했으니까 우리가 미국이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그건 동의한다. 근데 미국이 안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다? 그건 정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해 개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모습은 전체, 너무 알겠지만 넘버원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매가 여기에 동향이 되어 있고 세계 경제가 여기 녹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군다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껴오고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긴 겁니까? 아까 공통점은 뭐죠? 엔비디아 그러면 딱 공통점 뭐예요? 요새 많이 핫한 AI,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가면서 AI, 인공지능, 바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가 좀 더 바닥을 찍기가 좀 더 빠를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 나온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이번에 내려갔다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보통은 강했던 놈들이 먼저 튕겨 올라가는데, 강했던 놈들이 조정을 받는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다른 현상이 생긴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삼성전자는
밑에서 튕겨 올라가죠. 사실 삼성전자도 밑에서 보면 이렇게 쌍바닥에 보여주면서 위에서 상방, 우리가 이걸 옥동제 패턴인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밑에서 또 빵 하고 올라가 버리고 에코프로는 여전히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시차를 두고 미국에서 앞서 보셨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불면서 그 관련된 빅테크들이 종목이 포함됐던 나삭이 강하고 반도체 시장이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반도체 올라갈 때 우리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35,000원대를 두고 계속 밑에서 짓누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주말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가면서 이제 비로소 소위 약간의 디커플 현상에서 지연되면서 커플 현상이 생기면서 판이 바뀌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주가 흐름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에코프로 끝났을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났을까요? 보시죠. 얘는 일단 이번 달은 조정의 달입니다. 항상 월간 단위로 음봉을 때리잖아요. 월간 단위로 흑산병을 주거나 장대목을 주면 얘는 얘야 이번 달은 쉰단다. 얘는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보면 위에서 오띵띵 나오죠. 아까 유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모습과 똑같이 오띵띵 나오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달은 쉬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가도 자꾸만 두들겨 맞을 겁니다. 하지만 얘는 월 말 쪽으로 갈수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한번 보시죠. 레인보우 로봇과 SP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얘는 더군다나 5일선 자체가 외부 영역이었죠. 요 외부로 꺾어지니까 월말 이후에 얘가 이번 달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 여기 최고 수익률이 얼마까지 갔었냐면 23%까지 얘가 방 떴었어요. 즉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제대로 매도를 못 때렸어도 얘가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최소한 하락폭의 미니멈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까지도 튕겨 올라가는 이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혼자는 외로워 둘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시죠. SPG.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뚝 두드맞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보면 역시 23%까지 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 SPG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 종목군단들은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아도 오띵띵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큼 얘가 지금 조정받고 있고 월봉상 음봉이기 때문에 얘가 약세 현상을 보이지만 또 이번 달에 계속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 매물을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밑에서부터는 월말 정도 가까이 갈수록 얘가 다시 뛰려고 하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시죠. 자,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라인 기억나시죠? 제가 1,402원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여기서 달러 매도, 즉 달러 인버스에다가 투자했다는 말씀드렸죠. 굉장히 급락을 주면서 굉장히 수익이 컸었습니다. 그때 여기 왔을 때 여기가 지난 3월 달에 미국의 금리를 올리기 전에 위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뜰 수 있다는 말씀이셨죠. 그건 왜일까요? 얘가 여기서 꺾을 때 얘는 말 그대로 오띵띵 왔었는데 얘가 주가가 일선 이렇게 외부로 꺾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안 뜰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진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 올라갈끔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얘들도 일종의 소위 과한 매수된 구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움직이는데 걔는 월 말 쪽으로 갔을 때 얘들은 관심 갖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매매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우리 지금 현재 결자 해지 전략으로 움직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 그림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왼쪽이 이게 코스피 시장의 분봉입니다. 그죠? 60이 쌍바닥을 주면서 올라가죠. 이걸 우리가 녹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1파.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쪽 코삭입니다. 코삭도 이 소위 얘기하는 5파동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1파가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3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꺾을 때 여기랑 마찬가지로 이게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얘는 밑으로 가더라도 다시 밑에서 튕겨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음 주에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받아서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든 뭐든 얘는 그렇게 안 끝납니다. 최소한 얘가 위험을 주려면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뭔가가 위에서부터 투탑 현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1파가 강하면 한 번은 뜨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되는 것은 얘가 내려가다가 튕겨 올라가는가 안 튕겨 올라가는가 바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까 제가 미국의 현재 나타나는 거 보면 일종의 짜고 치는 고속 같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요번에 굉장히 우리가 소개하는 실리콘밸리뱅크나 이런 위험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강조드렸던 것이 있죠. 이건 두더지와 뿅망치의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실리콘뱅크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금융의 문제들이 있고 지금도 물론 상업용 부동산이든지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과연 그거 갖고 시장이 무너지냐 그럴 때는 그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건 단순하게 지역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그렇잖아도 2008년도에 이미 스크래치를 당했던 미국의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가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국 그 기축통화의 지위가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개 드렸습니다. 그럼 요번에 접근하는 것도 보시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처럼 기축통화국이 됐던 가장 큰 배경은 어디다 그랬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많은 전쟁 군수문자를 팔게 됐던 미국. 그다음에 히틀러가 각 나라마다 유럽의 각 나라마다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금이 있는 보관 장소였죠. 전쟁을 치르려면. 그래서 많은 금들을 이미 해안에다가 다 포지시켜 놓은 다음에 그 금들이 히틀러가 밟았다고 하는 순간 바톤을 누르면서 전부 다 그 배들이 전부 다 미국을 향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끝난 이후에 전 세계 금은 70%가량이 미국이 보유할 수 있었고 그걸 기준해서 미국은 금태환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기준으로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협약과 그다음에 자유경제를 표방하면서 지금의 이 지위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기축통화국이었습니까? 바로 영국이었죠.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찍다 보니까 거기서 물러났듯이 미국도 어떻게 됐었죠? 미국도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 바로 1960년, 70년대에 일어났던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도 똑같은 일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갖고 와, 35달러 갖고 오면 그 미로수 줄게. 근데 가장 먼저 눈치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었죠. 근데 프랑스만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야, 달러 갖다 줄 테니까 금 줘. 그때 닉슨은 손들어 버리죠. 이게 1971년도에 닉슨 쇼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때 미국은 영웅이 나타나죠. 헨리 키신저입니다. 바로 그때 페트로달러, 사우디를 쑤시는 거죠. 야, 너희 뒷배 봐줄 테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 물건 팔 때는 기름 팔 때는 이제는 달러를 써야 돼 하면서 다시 기축통화국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밟고 올라갔던 이 미국이 지난 2008년도에 한 번 무너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무너지면서 예전만 하더라도 각 나라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대비해서 달러를 보유하는 비중은 최소한 3분의 2, 60 내지 75를 달러 자산으로 어떤 나라든 간에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달러 보유 자산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No. 우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죠. 지금 미국을 그렇게 인정해 준 나라는 많지 않아졌습니다. 불과 한 58%만이 58% 전체 자산의 평균적으로 보면 에버리지로 보면 한 58% 정도를 달러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역 금융 문제가 터질 때 여러분 이건 JP모건이 문제가 터지더라도 미국은 결코 해결하고 말 겁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국가 부도의 날? No. 웃기지 말라고 전화하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지만 이건 단순하게 그냥 국가 부채 한도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흔드는 문제가 진짜 만약에 그게 또 된다면 지난번에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급을 하향 조정시킨 것은 3대 평가 신용사 중에서 S&P사밖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한 번 그때와 똑같은 그러한 랄즈 같은 현상이 생겨서 또다시 다른 데서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밑으로 한다면 미국은 또다시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살 때 그래서 정치인들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기싸움하는 건 좋지만 아마 미국의 경제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이 한심하게 느껴질 겁니다. 쟤네들 저러다가 망하고 말지 그런 느낌이 한쪽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미국은 점점 저물어가고 미국의 달러 패권은 점점 저물어간다는 유튜브의 제목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 개무시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그걸 알까요? 그렇다면 얘는 시간이 지날 뿐이지 결국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시끄러운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을 보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시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두 개의 톱 토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 보시죠.
누군지 아시죠?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먼. 보통 우리가 닥터듬적인 얘기를 많이 할 때 이분을 많이 지적하는데 와라 이분 보십시오. 미 경제가 연착륙의 전망이 된다? 긍정적인 전망이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투자의 명의인데 무려 12조 원가량 까먹은 전설적인 투자의 한 분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공매도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물론 마이클 버리, 빅쇼트의 그분 말고요.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그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기업 사냥꾼. 바로 칼 아이칸입니다. 칼 아이칸이 최근에 6년 동안에 무려 12조나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고 거기다가 연준과 싸우는 게 아니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감히 이분의 얘기에다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분도 뭘까요? 자기의 뇌피셜, 자기의 전망만 가지고 특히 2020년 3월 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올라가는 장을 못 보고 거기다가 매도를 때렸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폴 크루먼 교수와 내용이든 뭐든 우리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향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 경기 침체가 가는 이 속도와 그다음에 금융 완화를 하는 이 속도를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비교 우인가를 보고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막연하게 예측만 하고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아까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인 큰 빅픽처를 보면서 얘는 지금 여기서는 얘가 오바트로 무너졌네. 하지만 얘는 여기서는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은 옆을 봐야 됩니다. 금융 시스템은 현재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근데 경기는 근데 만약에 폴 크루먼 교수 얘기대로 경기 침체가 얕은 침체가 온다면 작은 금리 인하만 갖고서도 얘는 카바가 되기 때문에 베리굿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측대로 연준의 정책이 금융 정책을 약간 완화는 가긴 하더라도 만약에 경기가 꺾어진 속도가 그보다 강하게 꺾어진다면 항상 제가 해야죠. 찬물과 더물 이 두 개 합을 봤을 때 악재가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이런 구간에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버티는 거고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AI가 없었으면 현재 지수 대비 최소한 10 내지 20% 빠질 거다. 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히어로가 나타난 거죠. 이게 반도체와 빅테크를 움직이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의 하나로서 빅테크 기업이 선정되게 된 배경이 지금 주가 올라가는데 가장 숨어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가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 내려도 뜬다 그랬는데 얘가 만약에 올해 작년보다는 좋은 장사가 되지만 그냥 찐꽁빵꽁 장사가 되더라도 우리는 올해 시장에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원컷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지금 이걸 어떻게 놓은 건가요? 이걸 한 군데 뭉쳐놨네요. 저도 보기가 어렵게. 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표를 되돌리면 이거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작아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나눠놓게. 이게 지금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인데요. 여기 이렇게 다른 회사고요. 여기 이렇게 다른 회사래요. 3개만 넣어놨는데요. 자, 빅픽처는 최소 내년에 있다. 무엇이냐면 올해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을 설령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딜 보고 해야 되냐면 내년을 보고 해야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여기 좀 잠깐 보시면 뭐 딴 거 말고요. 한번 영업이익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업이익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움직임을 보면 여기 보세요. 순이익이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줄죠. 숫자를 보시면. 그죠? 올해입니다. 올해 급격하게 다운됩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 다시 급격하게 늘고 내후년 2025년 더 급격하게 늡니다. 이거 무슨 회사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올해 2023년도에 왕창 적자죠. 그죠? 여기 흑자였는데 왕창 적자죠.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튕겨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 여기는 내년에 다시 급격하게 이익이 증가하죠. 이쪽 보십시오. 이쪽을 보시면 여기 적자였죠. 여기 적자였죠. 여기도 적자죠. 그죠? 여기도 적자, 여기도 엄청나게 적자죠. 근데 내년에 흑자, 내년에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흑자죠. 여기 3개를 보시면
요걸 4개를 옆으로 누워놨네요. 어쨌든 이거 하시는 분은 고생 많이 하셨네. 이게 결국 뭐냐면 보세요. 얘가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꿈꾸는 아주 화려한 세상, 화려한 주가를 보려면 금리가 저금리 있던지 경기호전이 얘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올해 2023년도에는 최소한 실적의 바닥을 찍고 2024년부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멘텀이 내년을 향해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선행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가 내려가면 계속 저층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삼성전자고 하나는 SK하이닉스고 하나는 신용등급까지 저평을 당했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럼 얘는 또 뭘까요? 얘는 뭐죠? 얘는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죠. 6에서 9로. 그죠? 이 앞에 달려보면 9에서 13으로 그 다음에 13에서 20으로. 얘는 뭘까요? 이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라면 어느 게 에코프로일까요? 보나마나 뻔하겠죠. 즉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얘네들의 모습을 보면은 올해까지는 실적이 나쁘지만 올해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 올라간다고 할 때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고 지금 주가가 빠져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실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적이 늘어난 거라면 과연 얘들은 완전하게 얘들 그냥 무너지고 말까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자, 그래서 이 장세는 내년을 보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계속 저층 아파트 그다음에 뿅망치와 두더지. 지난번에 실리콘 베이클 때 여러분들 많이 낙담하셨죠. 하지만 결국은 뿅망치가 나타났죠. JP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뿅망치가 나타났고 지금은 또 부채한도 때문에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국제 정치를 모르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부채한도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미국의 패권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 쉽게 얘를 포기할 리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